네, 반갑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딱히 아니겠습니다만 미국 쪽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부담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장기적인 조정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할 거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오늘 작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합권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시점은 코스피는 0.1% 상승, 코스닥은 0.2%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런 가운데에 미국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렸겠죠. 자, 일단은 리창 총리가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라고 하기는 딱히 애매합니다만은 LPR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은행들 사이에서는 그냥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기준금리 동결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보입니다. 이게 대출 우대금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동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6개월 연속, 네, 동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자, 여기다가 미국발 악재에 따른 조선주 영향. 조선주도 지금 약재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반등을 하기가 어렵죠. 2차 랠리가 나오지 않으면 조선주는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미국발 악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LNG선이죠. LNG선에 대한 선박 건조를 미국에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484포인트. 나쁘진 않죠. 네. 오늘 골든크로스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승률이 적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상승 출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지선 유지하는 모습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점 지지대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별로 안 좋거든요. 대형주도 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주가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요 모양새만 보면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가 흐름은 조금 애매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특히 월요일 같은 때는 오전에 변동성이 제법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은 근데 지금 대형주, 특히 바이오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더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죠. 얘는 지지선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글쎄요, 조금 더 밀릴 것 같은데 오후의 증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그냥 막 달려들지 마시고요. 최대한 지켜보고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은 현재로서는 그 기관들 쪽은 일단은 버티고는 있어요. 버티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금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지금 오전에 2200억 정도인데 이 정도 각도 기울기라면은 오후에 반등 없다면 아마도 한 5천억 넘게 매도가 나올 것이다 생각됩니다. 5천억이 다 어디서 나올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런 형태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버티기 힘들죠. 자, 그러면은 약삭빠른 금융투자놈들이 매도할 수도 있고요. 연기금도 지금 매도로 들어가 있는데 연기금들은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은 오후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수급동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특이한 점은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물을 매수하면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조정들은 단기적 조정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물 매매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매도로 바뀔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면서 종목만 때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 쪽을 먼저 조금 살펴보시면, 자, 삼성전자는 일단 버티고 있는데 마이너스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자, 하이닉스 1.14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2% 넘게 상승했었는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쪽이 매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기관 쪽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LG에너솔루션은 오늘 조금 약세,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 쪽이 조금 반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오늘 살짝 올랐고요. 현대차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다시 넘어왔네요. 그리고 기아는 1.15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약간 단기적 저항은 만들어내고 있어서 옆으로 횡보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쪽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는 누구냐? 이 조선주예요. HD 현대중공업 이쪽 약간 문제 좀 있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차 랠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고점 넘지 못하는 2차 랠리는 조정을 세게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넘어간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조정을 이번에 정말로 받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형태는 좋지 않죠. 또 삼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전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조선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악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LNG선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에 수출하는 LNG의 1% 정도는 미국산 선박으로 그것을 이제 실어서 나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한대요. 2028년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때부터 대비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에다가 투자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필리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다 쳐도 다른 조선주들이 돈 버는 거 전부 다 거기 미국에다가 투자해버리게 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주들에게는 좀 나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또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들어서 팔면 고부가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선주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 쪽 움직임들 뭐 중소형 조선주나 뭐 다 떨어졌어. 오늘 많이 떨어졌다 싶은 애들은 다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 판단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네, 부담스러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고점 넘지 못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2차 랠리를 막아버리게 되면 조선주들이 당분간 좀 암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바이오 쪽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했는데 다시 밀려요. 그래서 코스닥은 바이오가 밀리면 다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움직임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이쪽이 지금 밀리게 됐다.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쪽 먼저 보시면 429개네요. 429개. 자, 451개 하락. 이 정도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보합 수준,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리 갔다리. 이게 맞거든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713개 종목 상승에 879개 하락.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네요. 근데 오늘 상한가에 있는 거 보니까 또 정치 테마주들, 그 다음에 원전주들도 오늘 잘 올라갔죠. 원전주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25,200원, 25,250원까지 갔었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한전기술 이런 거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인 테마를 엮이면서 상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탈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는 계속 축소되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늘 주목할 부분 내용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테마주, 정치 테마주 쪽으로 조금 많이 이동해 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시들하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상승률 한번 볼까요? 네,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세 번째죠. 네, 그래요. 컴퍼니 K, 그 다음에 ITI즈, 협진, 펜스타, 뭐 이름 이렇게 다 어려워요. 시총이 다 작아서 우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 테마나 각자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이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소록수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네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자, 손오공은 안 죽었나요? 네, 살아났네. 네. 자, 690원짜리.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텔콘 RF제약까지 해가지고요. 네, 9%대 상승하는 모습들 47개 종목 잡혀 있고요. 자, 내려보시면 2.22. 뭐, 그냥 평상적인 모습이네요. 그죠? 2.2% 정도면 평상적인 흐름이다.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야, 이거는 오늘도 하한가라고? 오늘 하한가 약간 풀었었네요. 오늘은 매도를 많이 치셨어야 되죠. 오늘만큼은 매도를 치셨어야 됩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넷, 야, 하한가 5방. 자, 여기는 이제 저점 지지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밀리는 거네요. 와. 하락은 이제 멈출 것 같아 보입니다. 멈출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됐고 상장 폐지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라서 이거 조심을 좀 하시긴 해야 되겠죠.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 반등은 나올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휴맥스 홀딩스 3일 상지건설 많이 내리네요. 네, 물량이 나온 것 같아 보여요. 이거 종목 진단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게 되겠죠. 자, 써니전자 이런 거, PM풍력,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네요. 자, 어쨌든 써니전자까지 해가지고 9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2.21 똑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살짝 올랐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월종이 지금 좀 내렸죠? 네, 그래서 저는 태용을 지금 14,6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렇게 샀고, 동양 EMP는, 요것도 19,800원인가? 그 정도. 지금 900원이 최저가네요. 그럼 2만원 정도 샀나 보네요. 19,900 얼마? 이렇게 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여기. 그럼 뭐 특별한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잘 가고 있고요. 네. 저는 계좌가 오늘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한 0.5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오늘은 종목을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그 조선주 쪽 그런 패턴만 좀 없으면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조선주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조금 안 좋아요. 네, 그 코스피 쪽은 바이오 쪽 괜찮았잖아요. 근데 코스닥 쪽 바이오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갖고 계시면 조금은 오늘 계좌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네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한국전력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 별 볼일 없습니다. 네, 수량이 작아요. 자, 매도는 역시 조선주 쪽 매도 나오네요.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방산주도 오늘 매도가 좀 있어요. 현대미포, 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매도 조금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한택, 하나오션 등등등. 자, 조선하고 방산 쪽 매도가 같이 동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순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근데 매수량이 좀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미포. 이쪽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것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다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한미반도체,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현대로템 등등등 해가지고요. 여기도 뭐 그냥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도가 제일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은 조선주들을 완벽하게 매도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움직임들은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수급 동향에서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 더 기울기를 확대하지 않으면 밥 먹으러 갔나? 네, 확대하지 않으면 일단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후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은 일단 오후 시점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단은 유지, 관망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후 상황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